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어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영장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공범으로 적시가 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수요일의 전문가시죠? 강신엽 변호사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어제 검찰 구속영장을 보면은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한테 적용한 혐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혐의 이름만 6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30가지 정도 된다고 그러던데요. 그렇죠. 좀 자세하게... 제명이 한 6개 되고요. 네. 혐의가 30가지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요. 네. 제명은 이제 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고 하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직무유기, 네. 그다음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무집행 방해, 네. 그다음에 국고 손실 네. 등등이 한 6가지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임종원 차장은 전반적으로 이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것에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혐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전반적인 사법농단의 실행자. 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키맨이라고 할 수 있죠. 키맨이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지시를 누가 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보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포함해서 그때 당시에 법원행정처장들, 대법관들이죠. 이분들도 공범으로 지금 적시가 됐습니다. 네. 말하자면은 이제 임종원 차장에게 이걸 지시를 했다는 그렇죠. 건데 공범이라고 적었다는 거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어떤 정황이나 뭐 증거 같은 것들이 확보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공범이라고 적기 위해서는 네. 그 공소 사실이 어떻게 임종원 전 차장하고 그다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라든지 두 명의 그 법원행정처장이라든지 관련이 있는지를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 증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검찰에서 증거를 확보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건 이제 임종원 전 차장의 USB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지금 스모킹건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판사들을 약 50명 불러가 조사를 했거든요. 아마 거기에서 상당 부분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술에 의하면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시가 있었다 이런 정도의 느낌, 그 정황들은 좀 확보했다. 그렇죠. 그런 것 정도는 그렇게 되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뭐 조사를 곧 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검찰로서는 기소를 한다는 방침은 그냥 정해진 거네요. 그렇죠. 다만 이제 적시했으니까. 공범으로 적시한 이상 네. 불구속 기소를 하느냐, 구속 기소를 하느냐만 남은 거죠. 네, 사실은 이제 이번에 이제 임종원 차장에 대해서 전 차장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명의 법원행정처장이 있습니다. 네. 법원행정처장의 임기가 2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년씩 이렇게 했는데 네. 이제 두 명 박병대 처장하고 네. 그다음에 고영한 처장이 마지막에 이제 4년을 했거든요. 네. 그 두 분은 이제 지금 공범으로 적시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차한성 처장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공범으로 적시는 안 됐습니다. 차한성 처장은 네, 안 그리고 됐군요. 거기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네. 그다음에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를 할지 여부가 이제 결정되겠죠. 네. 영장 실질 심사는 모레 오전으로 잡혔습니다. 네, 26일이요. 영장 전담 부장판사 임민성 판사가 발부 여부를 이제 심리를 하게 되는데 네. 영장이 발부될 경우에 사법농단 수사가 좀 탄력을 받는다 이렇게 봐야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먼저 이제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한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제 영장이 또 기각이 된다면 일단은 그 소명 정도가 이제 어떻게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영장이 기각되는 거는 뭐 범죄 소명뿐만 아니라 네. 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만약에 이제 발부가 된다면 그야말로 사법농단 수사가 윗선으로 치고 올라가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번에 심리를 맡은 임민성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 보니까 얼마 전에 영장 전담 판사로 이번에 왔어요. 됐습니다. 10월 달에. 어떤 분인가요? 네, 영장 전담 판사가 3명이었었는데요. 네. 지난 9월 달에 한 명이 추가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한 명이 더 추가되거든요. 이번에 이제 법원행정처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대법원에 근무한 경험이 없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수사를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영장을 뭐 발부한 적도 없고 심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리한 적이 없는 예, 거죠. 그러니까 처음 심리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처음 사건치고는 굉장히 중책을 맡았다고 볼 수 있겠죠. 고민이 좀 크겠습니다. 네. 그동안의 법원 영장 기각률 보면은 지금 뭐 영장 발부될 거다 이렇게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인데 구속시킬 대상이 이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전 법원 행정처 차장, 말하자면 법원 수뇌부의 2인자 정도 된단 말이죠. 이번 국감에서도 방탄 판사단 뭐 이런 말들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의 근거 자료 200장 정도 붙였다 그러는데 이것도 말입니다. 아무래도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봐야 된다 이런 검찰의 좀 다급함 같은 게 좀 느껴집니다. 그렇죠. 200페이지에 이르는
구속영장 청구서를 냈다는 것인데 그건 이례적인 것이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꼼꼼하게 챙겨봤다고 봐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임종원 전 차장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 뭐 이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것이 관련돼 있거든요. 네. 재판 개입이라든지 내지는 또 법관 사찰이라든지 강제징용 소송이라든지 여기 개입한 거라든지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길어진 것도 있고 네. 아마 이제 검찰에서 승부수를 던지면서 꼼꼼히 적시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럼 영장이 과연 발부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 아닙니까? 네. 근데 사실은 지금 검찰에서는 자신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 USB에 상당 부분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지시한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판사들이 나와서 지금 약 50여 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거의 지시를 받고 시키는 대로 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건 지금 임종원 첫 차장의 차장에 진술이 대한 그렇죠. 거죠. 지시가 네. 있었다라고요. 네. 그다음에 임종원 차장도 사실은 4번의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 조사를 지난주에 받으면서 상당 부분은 부인을 했습니다만은 또 상당 부분은 시켜서 했다라고 얘기한 부분도 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증거가 이제 얼마나 확보가 됐는지가 문제가 될 겁니다. 네. 만약에 뭐 영장이 기각된다. 그러면 검찰로서는 좀 난감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곧 양승태 전 대법원장한테 가야 되는데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네.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오히려 검찰에서는 지금 이 승부수를 던지긴 했지만 네. 법원에서 기각을 시켜도 크게 뭐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요? 지금 특별재판부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국정조사 얘기도 나오고 있고 심지어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얘기도 나오고 국감에서도 있거든요.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제 자기들이 계속해서 할 바를 하고 있으면 법원에서 만연히 그렇게 언제까지나 이렇게 수사에 대해서 협조를 하지 않는다든지 내지는 또 영장을 기각시킨다든지 이렇게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검찰에서는 여론이 우리 편이다 이렇게 보는 그렇죠. 거군요. 시간은 네. 우리 편이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네네. 만약에 이제 검찰에서는 이번에 기각이 되면 다시 보강 수사를 통해서 재청구를 할 가능성이 많겠죠. 네. 아마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을 겁니다. 음. 근데 문제는 법원이에요. 그래서 네. 법원에서 물론 이제 혐의가 소명이 안 되고 증거가 부족해서 기각시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네.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기각을 시키게 된다면 그 여론을 어떻게 감당할지 지금 더군다나 지금 야당까지도 상당 부분은 지금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또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거든요. 네. 자유한국당만 확실히 반대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특별재판부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만은 그와 같은 여론의 압박 같은 것이 있어서 법원에서도 상당히 이번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판단하기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영장 전담 판사의 고민이 얼마나 클지 글쎄 말입니다. 이렇게 짐작이 좀 가는데 말이죠. 앞서서 9월 13일 날 이런 그 김영수 대법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였는데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한 말입니다. 사법농단 수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일선 법원들에서는 사법농단 수사에 대해서 협조를 잘하고 있느냐 하는 대목에서 과연 얼마나 적극적이냐 하는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법원의 날이었는데 될까요? 그때 네. 이제 그렇게 했고 또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도 또 참석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9월 20일에 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네.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3,600자 정도에 이르는 기각 그런, 사유를 기각 사유를 써놨어요. 써가지고 네. 이제 또 기각을 시켰죠. 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생각은 들어요. 영장 전담 판사가 3명이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달에 1명이 추가되고요. 그것도 이제 검사 출신으로요. 네네. 다음에 10월 달에 또 1명이 추가가 돼서 5명이 됐거든요. 근데 국정농단 사건, 그 큰 사건을 할 때도 3명이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5명으로 늘었다는 것이 어쩌면 그것이 대법원의 김명수 대법원장의 생각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하게 되면 똑같은 결과만 나오게 되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또 재판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조금 협조를 해주는 건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 때문에 어쨌든 정치권에서 어제도 그랬지만 특별재판부 네. 얘기 잠깐 언급하셨어요. 근데 얘기 다시 나왔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지금 법원에서는 재판 못 받겠다 이런 건데 가능합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형사 합의부가 7개가 있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데 5군데가 이 재판에 재판농단과 관련돼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하면 안 되니까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하자 이런 얘기인데 네. 그것이 이제 사실은 좀 따져볼 분야가 많습니다. 무연적 얘기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물론 특별법을 만들어서 한다면 가능은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쨌든 조금 이제 법리적으로 따져볼 부분은 있습니다. 네, 어쨌든 모레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이슈 완전정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